오늘 추운 날씨에 이렇게 나라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전자기표기를 이용한 부정선거, 사전투표로 인한 부정선거를 그동안 많이 제기했으나 그동안의 선거에서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부정선거 방치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부정선거 방치 김용빈 구탄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아무도 안 해. 이거 수학이 해야지. 그럼 앞에 보이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늘이 보존하세. 다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돌아가신 애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같이 태극기 앞에 대한 묵념. 바로 그럼 오늘 이 부정선거 및 사전투표 전자개표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대해서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 대표 이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충성! 예,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런 바쁜 일정에 불구하고 오늘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고발해야 되느냐, 직무유기로 고발할까 합니다. 나중에 고발장을 낭독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35일 동안 조사 끝에 작년 10월 10일 날 많은 가상 해커를 침투해가지고 다 뚫렸습니다. 투표 결과를 다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그런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해킹 불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김용빈 사무총장은 작년 7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속셈이 있는지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는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선관위가 부정투표를 그동안 방관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발장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누가? 예, 낭독
그럼 지금 현재 이대호 대표님께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고발장을 낭독하기 전에 이 고발장은 자유수호 국민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 총연합 이석복 회장과 공동 발의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발 취지를 말씀드리고 주요한 고발의 그 내용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하겠습니다. 한 7쪽이 되어 있다면 다 읽으려면 아마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발 취지는 방금 인사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김용빈 사무총장이 총장직에 임명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의 해킹 위험 경고와 이어서 지난해 10월 10일에 국정원이 해킹 경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튿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 보장 보선은 해킹 없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고 이미 낙인을 찍혀놓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거기 안 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국정원의 그 경고에 불구하고 해킹이 있었다 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4년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만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는 엄정 중립이 생명입니다. 그래야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파에 유리했다 하면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존폐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관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왜 문제 제기나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는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다른 유튜브나 신문에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선관위의 엄정 중립 의무에 일탈된 때문에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자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자화 시대에 잘 적응하려면 선거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다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대만이 수대표를 해가지고 중공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정당한 국민의 주권이 반영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자체도 큰 문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비고발인 김용빈은 공직선거법상 부정방지 의무와 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였고, 선거관리 중요성은 정확성에 있다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바, 피상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의법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유는 세 가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해킹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해킹 문제. 둘째,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선관위는 자기들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간섭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런지 법을 제대로 안 지켜. 준법 문제가 있다. 법을 잘 안 지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의 조류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화 시대의 조류에 맞게 선거제도를 수립하고 국민주권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 세 가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킹 문제. 선관위가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뭡니까? 강서구청장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2020년 당시에 우리가 4.15 총선거를 했는데 이때 투표지 분류기가 2018년 투표지 분류기라고 합니다. 그 분류기 내장된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 자료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그 현재 운용되고 있는 그 당시에도 2018년 형이라고 했는데 그 2018년형 투표지 분류기가 한틀 시스템이 제작한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한틀 시스템의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파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파연구소에서 우리 신체의 유해성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통신기기는 유해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 검증 결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틀 시스템의 홈페이지의 홍보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출력 무선 통신기기, 소출력 무선 기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일단 박스가 두 가지 박스가 있는데 위에 박스는 투표지 분류기에 코드 넘버가 적혀 있고 밑에 박스는 거기에 소출력 무선 기기가 지금 코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 무선 기기에 대해서 전파연수소가 검증을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지 분류기에는 어떤 유선 무선 통신이 다 없는 폐쇄 회로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파연구소의 검증에 보면 이 내장됐다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개표를 할 때 투표소에 개표를 다 하면 투표 구별로 개표를 다 하면 개표 상표라는 걸 붙입니다. 개표 상표하고 선관위 내부적으로는 서버에서 데이터하고 따로따로 넣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표 상표 붙이는 거는 그거는 그냥 쇼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직까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국정원이 해커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평가를 못했다. 모든 선거 장비의 그 전문성을 따질 때 전자기기, 소위 컴퓨터 전문가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 전문가가 있어야 그 경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통신 전문가가 같이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걸 제대로 지적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투표지 분류기 내부 장치입니다. 이 내부 장치를 얻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한 달간 투쟁을 했어요. 무슨 투쟁을 하느냐? 구리시에 있던 투표지 분류기를 수거하지 본부가 중앙선관위가 수거하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 있었습니다. 건너가시죠. 그래서 그때 현역 국회의였던 그 당시 현역 국회의였던 민경욱 의원이 현장에 가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나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요구한다. 이 내부를 보여달라. 그래서 한 30초간 보았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에 선관위가 이제 뽀록이 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기자들을 모여놓고 시연회를 했습니다.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초청 안 하고 기자들만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2개의 컴퓨터 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문한 윌커슨 박사라는 분이 IBM 컴퓨터에서 칩을 플랜팅, 심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인데, 그분의 얘기는 주문형 반도체는 이걸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린대요. 그런데 현장 운용형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FP 게이트 어레이라 가지고 필드 프로그래머블, 현장에서 얼마든지 명령을 주면은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칩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하냐, 이것이야말로 조정용 칩이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 대해서 선관위에서 대응을 못했어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방금 전에 한틀 시스템의 홍보 자료에 의하면, 내부 홍보 자료에 의하면 무선 소출력 무선 기기가 투표지 분류기에 내장됐다 라는 얘기가 저희가 코드 번호를 여러분한테 보이면서 얘기했고요. 그 내장된 내부를 보니까 칩이 2개다. 현장 운용하는 칩은 대단히 비싸고 고급이라 합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즉시 명령을 수행하려면 능력이 수출해야 되겠죠. 그런 이 2개의 문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대표를 해가지고 다 취합하는 대표 상황표하고 별도로 데이터가 서버를 통해 가지고 취합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최근에 선거에 있었던 작년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20개 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김태우 후보가 11개 동에서 당일 투표를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1%로 졌습니다. 사전 투표는 36% 이상으로 졌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 정도 졌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11개 동이 이겼는데 그 중에서 3개 동은 본투표에서 10% 이상 리드를 했어요. 그러면 사전투표에서도 그 득표 격차가 확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25% 정도의 격차가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한다면 분명히 인위적인 손길이 있었다. 뭐 조작이라고 표현하기 좀 합니다만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는 사무총장이 지금 김용민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달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특히 강서구청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 모든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QR 코드를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바코드를 사용했어. 이게 불법이란 말이야. 이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묵과하고 방관했다. 이 자체가 준법 정신이 없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만 얘기하면은 이 김용민 사무총장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떤 보관을 가지고 이분을 개혁을 하고 여기에 임무를 주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특별 임무를 받고 인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2008년까지는 민노총 노조에 민노총이 아니라 또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선관위가 무슨 노조야 그리고 폐지시켰어요. 그러나 그 노조 문화는 그대로 있다. 왜냐?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김용민 사무총장이 인의 장막, 기득권을 누리는 선관위 인의 장막에 갇혀가지고 제 말씀을 제대로 제 말을 자기 소신을 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저는 붙이겠습니다. 검찰총장께서 중앙지검장께서 직무유기로 수사하되 이분이 혈기를 가지고 해킹을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던가 준법을 다시 제대로 이해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던가 이 장막의 그 장막에서 헤어나오자 하는 결의가 있던가 이런 결의가 있으면 우리가 주장하는 이 직무유기에 의한 처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저희 고발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취지를 잘 알았고 이제 고발장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 예. 같이 가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헌법기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헌법에는 헌법기관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얘들이 우리가 명부에서 애들이 그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헌법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헌법이고 기관이라는 거 국가기관을 얘기합니다. 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 자체가 이러한 그 새빨간 놈들의 그 말장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 있었죠. 5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그 해 바로 여러분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형제 그거를 얘들이 폐지시킵니다. 이거요 좌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뭡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게 뭡니까? 바로 지금 해가지고 이 사전선거 조작 이들의 싹은 놈 새끼들. 그러면 지금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며칠 사과를 하게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이태원 이거 사진작가입니다. 여러분 154명이 어디 한 군데서
뭐 눌러주기 이게 뭐 해가지고 또 뭐 이런 주는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러함 해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얘들의 이번에 지금 부정선거 이 자체를 뿌리째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악마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와서 할 말씀 하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여기에는 사법조치를 강화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현지 시간입니다. 여기에 직무유기라는 엄청난 비하가 여기 곁들려 있습니다. 아닌데? 그 사람 얼굴 아닌데?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사회적 공존의 의미 부여해서 법적국가로 대두된 대한민국의 그 내용적인 측면 속에서 얼만큼 그 방편이 있고 범위가 있지만은 이 선거에 대해서 직무라는 것은 바로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 중에서의 주권 그 자체입니다.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와 같은 그러한 황제 숭배라든지 왕권을 소멸되고 윌슨의 민족 장전을 말미암아 국민 주권 시대로 하에서 세계의 질서와 가치 역량에 의거한 정설로 말미암아 자유민주의 체제로 그 제도 속에서의 이 선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형성하는 영토와 국민 주권 속의 그 주권 자체가 바로 선거인 것입니다. 다만 투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거라는 것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상생활에 그 범위에 의거하지 않냐고 유사시에 정규전으로 말미암아 실타를 당진하고 적에게 방아쇠를 땡기는 그러한 가장 극악하고 가장 개각스러운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이 선거가 직무유기라는 직무에 충실하지 않냐면은 전장터에 직무유기하자는 바로 군법 회의에 의할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아주 막중한 임무요 그러한 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토와 존재를 가지느냐 국권을 수호하고 국방의 철저한 의무 수행을 하느냐와 똑같은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이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참정권으로 말미암아 선거의 동력을 강하거니와 이 직무유기가 더더욱 사법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법적 처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민족사회 위험이 세계적으로 이제는 합리와 합법 정신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과 원리에 근거한 학자의 명분에 의해서 철저히 돋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간사회 세상사가 그냥 북한 공산주의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짐으로 주적과 적국으로 말미암아 세상사를 바르게 분별했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이 주권이라는 강력한 국민의 권익을 공호하여 더더욱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있는 국력배행에 길이 빛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소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가져를 안았을 때 사법적 그 권위가 결코 가져되지 않고 세상의 법적 국가로 대두된 대한민국의 국민 선정의 길이 접목시켜서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선거가 국민 주권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유사시에 정규전으로서의 무게를 건너가 적을 사살하는 가지가 똑같은 규량을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바로 주권입니다. 이 세상사의 왕권은 소멸되고 국민 주권 시대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권을 영위할 수 있는 국토방위를 말미암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 위용이 세상사의 길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합쳐 이 문제가 사법특으로 말미암아 간여돼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조사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서 더구나 전산시대로 말미암아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원자력 시대고 또한 인공위성 시대고 이 전산에 대한 많은 지식 수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를 철저히 분석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사건을 해명할 때 그 경찰력이 그 사법 절차에 따른 수사력이 원인 조사로 말미암아 인간의 법칙에 대한 원리를 깊이 있게 다 간여하여 진상조사에 만들어야 겠다면은 그것은 바로 민족사회의 위용이자 윌세대 민족사회를 말미암은 세계사에 깨리 빛나는 대한민국의 존재감 있는 기록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역사가 우리로 하여간 경제 자유심을 가지게 하고 이 역사가 진실 있는 이 역사가 후대의 자손만대의 자산이 되거니와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내 짝도 없이 하나님이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일반 간축을 통하여 국권을 영위해갈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고 자유의 법칙과 원리라는 이런 학문적 고찰과 함께 제도로 말미암아 법적 국가로 사회적 공존의 경제로 말미암아 경제와 균형을 이루는 상권분리의 대한민국 국권이 더더욱 세계 속에서 길이 빛을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인 것입니다. 직무. 그러니까 이 직무는 다시 한번 말했어. 우리가 낙하산 타고 적지에 들어서 되게 적을 섬멸할 수 있는 안 죽이면 그자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안 죽이고 도망가면 현지의 군부 현재 총살감이요. 찍어야 되지. 찍어야 되는 이러한 낙하산 타고 적지에서 찍어야 되는 이러한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선거의 직무입니다. 선거의 직무. 이게 주권이나 주권. 명실상공이 고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자기들의 이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계속 찍고 있어. 중앙지방검찰청에 제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나우코리아 방송입니다.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공산화시키는 선관위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의 목소리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 세력 중앙선관위 왜 사무총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위원장, 상임위원, 선거국장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까? 예,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노태학 위원장한테는 고발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고발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실무국장까지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에 이러한 정보가 가장 책임져야 될 그 사무총장한테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사무총장한테 집중적으로 이런 정보가 들어가도록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정보는 사실상 다른 기관에서 제시하지 않은 정보들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분한테 집중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으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투데이의 김병기 기자입니다.
바코드와 QR코드의 다른 점은 이미 제기되었는데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중앙선관위는 QR코드가 바코드의 발전된 행사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부분의 유권 해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QR코드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바코드는 바코드는 20개 코드만 20개 단어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바코드는. 근데 QR코드는 7,000개의 단어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R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적사항이 선관위에 다 입력된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이 투표 성향까지 입력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선거의 비밀 선거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시 저희가 사무총장한테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가 다른 기관보다도 법을 잘 지켜드는데 그 정신이 미약하다. 오히려 아까 우리 사무총장이 언필칭 헌법기관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법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왕방송의 왕영전 대표입니다. 오늘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요. 여기에 실효성이 없을 경우 다음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 일정에 의해서 바쁘겠지만 가서 떠들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못 오셨을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다 자신이 있다고 해서 고발을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애국 단체로서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어떤 족적을 남겼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조치를 안 하면 만일에 부정선거가 4월 10일 일어났다 그러면 이 노태악을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한테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권한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후를 보고서라도 이거를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총장하고 위원장에 대해서 부분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예전에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내부에서 키웠습니다. 전부 다 내부에서 그들과 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위원장하고 사무총장 업무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뭐냐, 사무 업무와 여기에 대한 인사 업무 모든 건 사무총장이 한다. 얘들 그 좌파 애들 얘들이 그런 거예요. 문재인 일당들이. 그 다음에 위원장은 뭐냐, 갖다 앉아 헛버지 앉혀놓고 법을 그리는 겁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갖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훈련단의 그 내부에서, 그래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사무총장님이 갖다가 보내놨는데 이 사람의 그 저차의 그 업무 돌아간 파악을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김용빈 우리 사무총장이 정확히 아셔가지고, 인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 업무 일어나는 모든 그 선거 관련 업무, 이것이 사무총장 권한이다. 이건 잊지 마셔야 되는데, 이걸 위원장한테 하면 이 위원장은 그냥 헛법지로 이 법만 그냥 이렇게 해서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그거 참고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말씀입니다.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역대 사무총장은 그 조직, 그런 선관위 조직에서 발탁했어요. 외부에서 온 것은 선관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 정부에서 개혁을 하라고 발탁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울부짖는 겁니다. 참고로 그 지구인을 말씀드리면 선관위원장은 국무총리급이고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러면 아주 맞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을까요?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폐회를 한 다음에 여기 쭉 가다 보면 길 건너에 나주곰탕집이 있어요. 나주곰탕집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 자, 이리 오세요. 자, 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네. 앞으로 가야 돼. 자, 화이팅 합시다. 앞으로 화이팅! 앞으로 가. 애국자들은 다 통하는 거야. 들고더니 여기 보세요. 아, 왜 자꾸 물러나요? 처부수자 대부분. 처부수자 대부분. 네, 감사합니다.